안녕하세요. 에이징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언론에 실린 두 청년의 말을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주요소나 편의점 일자리마저 중년과 노인들에게 선점당했다. 지금은 알바 자리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다. 뉴스에서 은퇴한 노인들이 구직 활동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나 정부가 노인 일자리 예산을 많이 늘렸다는 이야기를 접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어떻습니까? 요즘 청년 취업이 무척이나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올해 1분기에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저치라고 합니다. 지난 5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보면 올해 1분기 15세에서 29세 청년 실업률은 6.7%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청년 경제활동 인구 417만 명 중 27만 9천 명이 실업 상태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청년 취업이 어려워지자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편의점 알바 자리를 두고도 청년 세대가 은퇴한 기성세대와 경쟁해야 할 정도로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일자리를 두고 또래 청년들만이 경쟁의 대상이 아니다. 심지어 60대 이상의 노년층과도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를 얻기 위해 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다 보니 서로를 견제하는 세대 갈등 양상도 심화돼 사회적 불안감과 긴장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어떻습니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과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는 고령자 둘 다 어쩌면 노동시장에선 일종의 취약계층인데 문제의 본질을 도외시하고 을과 을의 경쟁 구도를 몰아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기성세대 중에도 이런 기사 논조에 수긍하는 듯한 분들도 있습니다. 기사에 소개된 인터뷰 내용입니다. 채용 박람회에 다니며 알바 자리라도 알아보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눈치가 보이는 게 사실이다. 20, 30대도 일자리 구하기가 힘든데 내가 뺏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정말 GDP 세계 10위권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청년과 은퇴 노인들이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알바 자리를 두고서도 경쟁해야 하는 행편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정년 연장 문제를 두고는 국내의 전문가들의 경험적 분석 결과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아르바이트성 단순 노무직을 두고 일자리 세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단정해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년 연장 문제에 따른 일자리 세대 갈등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2021년 12월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세대 간 일자리 대체관계 및 상생을 위한 정책 방향이란 보고서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랑스나 일본 등 외국 연구 사례도 있으니 구글에서 검색해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언론에 소개된 두 청년의 말을 우리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물론 개인의 경험은 중요합니다만 그런 개인의 경험을 전체로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경험적 분석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단순 노무 중심의 저임금 일자리를 두고 청년과 은퇴 노인들 간의 세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6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한 데다 은퇴하고도 가족이나 노후 생계를 위해 노동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겁니다. 고용노동부사나 한국고용정보원의 65세 이상 고령자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용률은 2012년 30.1%에서 2022년 36.2%로 증가했는데요.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336만 5천 명으로 최근 5년간 취업자 수는 연평균 9%씩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수가
연평균 0.9% 증가한 데 비하면 은퇴한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65세 이상 취업자의 일자리 수준은 어떨까요?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만 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노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취업 직종은 단순 노무직이 48.7%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농업과 어업이 13.5%이고요. 서비스업이 12.2%, 관리직이 8.8%, 판매직이 4.7% 순이었습니다. 노인 3명 중 1명은 청년들이 일하기 꺼려하는 단순 노무 중심의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국경영자 총협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간당 임금을 받는 근로자 중 45.5%, 125만 5천 명이 60세 이상입니다. 한편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노령인구 노후 실태 및 취업 관련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자영업자 87.2%가 나홀로 1인 자영업자이고요. 2019년 기준으로 월 평균 영업이익이 최저임금인 174만 5천 원보다 낮은 소상공인의 비중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5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런 여건에도 은퇴 노인들이 여전히 노동시장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보건복지부 2020년 노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생계비 마련이라는 응답이 73.9%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 건강관리가 8.3%, 용돈 마련이 7.9%, 시간 보내기가 3.9% 순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은퇴 노인들과 이런 생계형 단순 노무직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며 세대 갈등을 느끼고 있을까요? OECD 교육 지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청년들의 대학 졸업자 비율은 69.3%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첫 번째입니다. 청경연사나 한국경제연구원의 청년 실업 관련 보고서를 보더라도 청년 실업의 주요 원인은 낮은 경제 성장률과 새로운 동력 산업의 부재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부족, 그리고 기업의 활력 둔화 등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는 비교적 구분되어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산업연구원의 서비스업 일자리 현황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과 고령층의 일자리는 서로 다른 직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은 근무 여건이나 연봉 수준이 높은 보건의료나 관광 콘텐츠 등의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고요. 고령층의 서비스업 취업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단순 노무직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의 한 대학에서 발행한 대학신문을 보면 노인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비교적 솔직한 입장을 볼 수 있는데요. 청년들은 정부 지원금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예를 들어 청년 지원금이나 청년 직업훈련 등에 투자하는 것보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이 투자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 노인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은 영상 분량상 한 언론에 소개된 퇴직자의 일자리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올해 58세인 강모 씨는 두 번째 인생의 출발을 편의점 야간 알바생으로 시작했습니다. 강모 씨의 말입니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는 7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어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쉽지 않았다. 결국 시니어 취업 박람회나 직업 소개소 등을 전전하다 집 근처 편의점에서 모두가 끓이는 야간 시간대 알바생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